안녕하십니까. DHID 입시연구소 김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구독자 5,000명 기념으로 제가 성공적인 대입 전략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지 못해서 정말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비 고1, 2, 3들 그 다음에 중학생 여러분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이걸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대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 생각과 공감이 가신다면 네이버 밴드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제가 이 PPT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무한대로 다운받으셔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PPT 자료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앞으로 변화되는 대입 정책, 매년 바뀌는 이놈의 입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입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 교육부에서 이렇게 자꾸자꾸 입시 정책을 바꿔서 지금 우리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교육부 장관님으로 잠깐 빙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해답이 나오실 겁니다.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한테 대입 정책에 어떤 거 위주로 반영을 할까요? 바로 학교 생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 학교 생활의 틀을 자꾸 벗어나게 되면 사교육이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더 이상 공교육에 대해서 맞서지 못하도록 공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교육부 장관님의 임무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부 정책들을 다가올 교육부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게 되면 이 정책들이 학교 생활 틀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예측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은 자꾸자꾸 바뀌는 대입 정책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2012학년도부터 부분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완전 도입되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뭐냐면요. 우리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 뭐 대학 다니셨던 분들 다 아시겠죠. 전공과 관련된 많은 교과목들,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뭐 전공 관련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서 학점제로 대학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2012학년도부터 바로 도입이 되는데 그리고 2015학년부터 완전 도입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를 두고 나서 과목 수들이 너무 많아요. 과목 수들이 너무 많은데 2022년도 지금 형 고2 친구들 있잖아요. 수능을 10%로 확대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힌트를 얻으셔야겠죠. 이 10%로 확대해 놨지만 고교학점제가 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많은 과목들을 학교에서 이제 점점점 늘려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많은 과목들로 수능 과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수능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수능에 무작정으로 올인했다가는 바로 또 입시가 폭망할 수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기서 수능 정책이 한 번 더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예비 고1 친구들 네, 잘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우리 큰 사건 겪었죠? 이 학종 큰 사건 때문에 이게 반짝 수능이 확대된 게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이 고교학점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완전 대치되는 지금 신설 제도가 있죠. 바로 교과. 그러니까 교과를 많이 보는 고교 추천제가 또 신설이 됐어요. 자, 이게 왜 우리랑 지금 고교학점제랑 대치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 교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 그죠? 그다음에 11%, 뭐 그다음에 23% 이렇게 4%가 1등급이죠. 그다음에 11%가 2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적 좋은 친구들 그리고 물론 또 서류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거 합산해고 학교 생활을 잘한 친구들한테
학교장 추천을 주겠죠. 하지만 이거는 현 고2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수능 10%도 늘어나고 고교 추천제 신설도 바로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밑에 학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고교 학점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는데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여기 적어져 있죠. 절대 평가가 지금 되면 이렇게 되는데 절대 평가예요. 절대 평가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 고교 학점제로 각 과목에 우리 점수를 어떻게 매기죠? A, B, C, D, E, F, G 절대 평가로 매깁니다. 중학교 때처럼. 그러면 자, 교과인 고교 추천이 신설됐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인 고교 추천 같은 경우는 4% 11%줄 세우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평가로 대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평가로 대치가 되게 되면 고교 추천 신설에서 이거 어떤 식으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평가인데 정량 평가로 이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게 되면 교과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추천을 해 주기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여기서 그러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교과에서 변별력을 가리지 못하면 왜냐 고교학점제면 중학교 때처럼 너도 나도 다 A 맞을 거 아니에요. A, A, A. 네. 그럼 성적이 다 좋다는 걸로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적이 좋은 걸 갖다가 평가하기 이거 줄 세우기지를 못하니까 어떤 게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자, 2023학년도에 서울대 정시 학생부 반영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부 반영이 벌써 예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으로 줄 세우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 정시에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서울대에서 이제는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고교 추천제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고교 추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줄 세우기 시기를 쭉 했는데 줄 세우기 시기 안 돼.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서도 어떤 게 반영이 될 수 있죠? 네, 여러분들 학생부 기반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육부 장관님이라면 지금 생각해 눈 감고 본인이 교육부 장관님이라면 바로 뭐 할 거예요? 공교육 강화를 지금 외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교육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학교 생활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능 정책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너도 나도 내신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학교를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 고교 학점제도 학교 생활 충실 해야지 나중에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우선은 서울대에서 지금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거 다른 학교들도 눈치 보고 있겠죠. 물론 아직 다른 학교들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것도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힌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고교 추천제도 이것도 여러분들 또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씀 하시겠죠? 아니, 교과로 100으로 뽑는데 무슨 학생부 기반을 왜 학생부를 왜 잡아야 되냐?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고교 추천제를 일반고 애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내신 따기가 수월하니까. 그러면 이 일반고 친구들이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 학교 추천을 받아서 각 대학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 고만고만 독인객인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등급이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로 변해 가지고 너도 나도 다 A야. 네. 그리고 이 교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줄 세우기 식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고교 추천 전형도 한 번 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2012학년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추천 뭐 그다음에 교과 이런 걸 쓸 때 성적만 100% 보는 곳 같은 경우는 지원해도 되죠. 내신 높은 친구들. 그런데 일단 성적만을 놓고 보게 되면 서울대는 우선 못 씁니다. 지역균형 전형 아무리 1.0이라도 왜? 서류를 반영하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과에서도 우리 서울대부터 모든 대학의 학추를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 뭘 또 생각해야 되죠? 학생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 잘 들으시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차피 내신 안 나왔으니 전 수능으로 할 거니까 학교 시간에 막 요즘에 자고 선생님 저 자퇴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자퇴하면 안 됩니다. 학창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추억은. 제 말 꼭 듣고 이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교학점제도 학생부 기반, 서울대 종시 반영에서 학생부 이 반영도 학생부 기반, 그다음에 교과 추천에서도 모든 대학을 쓰기 위함을 위해서라도 학생부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명심하시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릴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35.6%로 지금 주요 18개 대학으로 좀 줄었죠. 그쵸? 이게 축소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의 늪을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 난 내신 등급 안 나오니까 수능 100%로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학종 옹호론자냐 또 이렇게 댓글 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수능학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시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바뀌어도 저한테는 유리하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성공적인 대입 전략에 대해서 좀 계획을 짜고 힌트를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이 35.6%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교과라든지 학교 추천 같은 경우가 11%죠. 주요 18개 대학 기준으로.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신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자, 수능 36.7% 정도 되죠. 주요 18개 대학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가운데에 구멍이 완전 뻥 뚫리는 거예요. 뭐가 뚫리죠? 수시에서 학종 부분이 구멍이 완전 뚫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럼 또 누가 쓰나요, 이거? 옛날처럼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도 준비한 친구들은 이 35.6% 정도 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겠죠. 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여러분들? 고3 되면 이거 생기부 하나도 안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그 수시 쓸 때 학종 안 쓸 것 같죠? 학종이 내신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합격군들이 그 합격 데이터를 보게 되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이 내신 등급 들어오네. 나도 4등급인데 저기 4등급이 합격했어. 그럼 써도 되겠네. 그런데 학교 생활 충실히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등급만 들어왔다고 해서 학종을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내신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이것저것도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밑줄 볼까요? 여러분들 형 고교 상대로 내신 4%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전국 상대로 네, 서영고 서성한 다니는 애들 밥 먹듯이 재수하죠. 네, 의치 안 가려고.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일반고 친구들도 내신 좋은 애들 최저 등급 만들려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형 고교 상대로 4% 11% 안에도 못 들었는데 전국 상대로 4% 안에 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선은 이 대학을 갈 때 순서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 고1, 그다음에 뭐 예비 고2, 예비 고3, 뭐 중학교, 그다음 학부모, 학생 뭐 여러분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신 성적을 잘 뽑아야 되잖아요. 내신 성적이 좋게 되면 여러 가지 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상승부터 수시 전략, 그리고 수능 전략까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내신 성적 "선생님 그러면 저 성적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구체적인 진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어제 상담한 친구인데 중학교 3 학년 친구예요. 예비 고1이죠. 벌써 이 친구는 교대라는 목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대. 자, 교대라는 목표가 나왔으면 이 친구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서울교대 등급 그리고 경인교대 등급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1점대 초반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정까지 다 끝났어. 이렇게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다릅니다.
왜 다르냐? 말 그대로 이런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의 등급이라는 학과들을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해서 이 등급을 맞아야 될까가 계획이 쫙 나와 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자, 구체적인 진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내신 성적,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죠. 이런 친구들 내신 등급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표가 있고 학과를 다 찾아봐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원도 안 다녀요. 네.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네. 가면 갈수록 네, 학원하고 멀어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선행을 열심히 인강 들으면서 자기가 뽑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아무런 이 목표 없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목표 없이 이 친구들 선행 돌리면 뭐예요? 그냥 그 선행을 아무리 돌려봤자 어떤 갈 길, 배가 목적지가 있어야 도착지가 있어야 열심히 노를 젓죠. 열심히 노전 목적지도 없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노를 저으면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예, 무슨 어떤 목표가 없는데 뭐가 어떤 게 발전성이 있겠어요. 목표를 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희망을 주시고. 근데 구체적인 진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신 성적 나오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교대라는 꿈을 벌써 갖고 있어요. 생기부 안 잡히겠나요? 생기부? 이걸 꼭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요? 네. 전공 적합한 학생부 준비 저연 쪽으로 되죠. 동아리 다 꿰차고 있어요. 어떤 동아리 들어갈지,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친구들이 학생부 당연히 잡겠죠. 내신이 높은 친구들은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신 높은 친구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신을 유지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좀 중간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자, 수능 성적이 향상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수능 성적이 왜 내신 좋은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보냐면, 오늘 저희 직영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 직영점 중에서 경기도에 그냥 외곽에 있는 그냥 듣보잡 고등학교 일반고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수능 저랑 오늘 서울대, 물론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그 직유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수능 몇 점이게요? 그래서 몇 점인데 저 99%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지만 저 학원 다니란 말도 안 했어요. 혼자 공부시켰어요. 혼자. 저랑 전교권 애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주입하는 게 뭐냐면 혼자 공부해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1등급 이거는 학원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은 그냥 지팡이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약점을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면은 수능이 왜 안 나와요. 네. 경기도 외곽에 그냥 듣보잡 고등학교라니까요. 제가 워낙 지금 답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쓸데없이 기르는 양처럼 선행 뽑으면 뭐해요.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선행을 가야 더욱더 효율적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뭘 할까? 나는 무슨 학과를 갈까?' 이렇게 되면 대입이 성공하는 거죠. 제가 옆에다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놨죠, 여러분들.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정말 중요합니다. 이 꿈을 가지는 순간 네, 학생부 잡기도 편하고요.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내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수능도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물론 각 학교 특성마다 내신이 부족하지만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수능 당일날 거의 결과 보면 여러분들 수능 점수 의외로 나오기 힘들더라. 네, 재수 반수생 애들이 거의 다 독차지하더라.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이디 입시연구소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길어서 네, 그 다음 장으로 막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전략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이야기를 했죠. 내신 성적이 나오게 되면 생 생기부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다죠. 왜냐면 구체적인 진로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 내신만 잘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유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신만 잘 나오게 되면 교과 전형만 찾아서 가야겠죠. 또 그리고 수능 최저라는 또 압박감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신만 잘 나오게 되면 교과로 가기 때문에
뭐 진로 1을 선택할 수 있겠죠? 뭐 나는 의사 갈 거니까 지역 인재 전형으로 내신 열심히 뽑아 가지고 최저 등급 맞춰 갈 거야. 라는 친구들. 근데 갑자기 내신 등급 안 나오면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학생부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어떤 것들이 3년 동안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만 맹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영향력을 지대하게 갖추고 있는 학교 생활의 기준이 되는 이 학생부를 잡게 되면 여러분들 내신이 안 나왔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면 내신도 높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잡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모 그 유튜브 방송에서 교대를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뭐 그 진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학년 때 진로를 뭐 어떤 것들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추천 안 합니다. 왜냐? 생기부가 1학년 때부터 교대를 갔는데 3학년 때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긴가민가 하는 걸 갖다가 생기부를 바꿔요?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같으면 생기부 손대지 말아라라고 저는 상담을 했을 거예요. 생기부는 교대로 가자. 그리고 너 어차피 교대니까 내신 좋으니까 2012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이 있지 않냐. 이때 진로를 하나 다른 걸 하나 선택을 하자. 라고 상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해 드리는 게 뭐냐면 내신과 학생부를 같이 잡게 되면은 교과, 학교장 추천해서 여러분들이 의사의 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기공학자의 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유리하죠. 중간에 왜 생기부를 바꾸세요? 생기부는 그냥 일관적으로 쭉 가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또 학생부를 또 잡는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수능에서도 유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랬잖아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체적인 진로를 갖고 있고 뭐 교과 성적도 좋고 학생부를 잡고 이렇게 되게 되면 진로를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기부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을 잘 유리하게 주물렀다 놨다 이거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 진짜 결론 한번 갈까요, 여러분들? 대입을 성공하려면 우선은 전략 1을 잘 살펴볼게요. 내신을 충실하게 잡고 그리고 이 내신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서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대 우리가 이 교과 추천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서울대 그 추천 같은 경우는 서류 안 잡으면 쓸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최고의 대학부터 쓸 수가 없어요. 교과 100이니까 여러 대학 우리가 그러면 그 내신 딸라고 일반고를 선택을 했는데 벌써부터 우리 서울대 서영고 이거 제껴 놓고 밑에 중경외시부터 잡고 가나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전략 1은 뭐냐면 교과도 잡고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진로도 두 개도 가질 수도 있고. 그쵸? 네, 매우 유리해. 모든 대학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2 여러분들 우리가 3년 동안 네, 별의별 유혹이 되게 많겠죠. 유혹들이 엄청 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견디고 내신 뽑는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유혹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신이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전략 3으로 가는데 전략 3이 뭐죠? 수능 전형이죠.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가 말했죠. 이 35.6% 주요 18개 대학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게 완전 큰 구멍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최저 등급도 완화돼 가지고 뭐 또는 최저도 많이 안 보잖아요.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일반고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세요. 특목 자사고 친구들한테 다 주지 말고. 올해 제가 지금 입시가 지금 1차 결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올해부터 제가 느껴요. 뭘 느끼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감소됐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1.0 보기가 드물어요. 올해 갑자기 확 빠졌기 때문에 드물어. 내신이 막 3점 후반, 4점 초반인데도 인서울에 1차 막 합격한 애들 너무 많아요. 일반고예요. 전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그 현 고교에서 4% 안에 들지도 못했는데 내신이 조금만 빠진다고 해서 바로 이 전략으로 가게 되면
네,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내신과 학생부를 일단 우선 잡으세요. 수능 공부도 같이 뭐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1차 첫 번째 무조건 내신하고 학생부 잡고 가세요. 제 말 듣고. 우리가 재수를 해서 최저 등급이라는 수능은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내신만 나오면.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 위주, 내신을 잡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번째, 내신이 우리가 갖은 비바람이 맞으면서 우리가 유혹을 되게 많이 우리한테 이렇게 뭐 유혹의 손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바로 가지 말고 그래도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35.6%라니까요. 이거 학종 공동화 현상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혹을 3년 동안 견디지 못하고 유혹과 이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강강술래를 했어요. 그래서 내신도 안 되고 학교 생활에서 맨날 잠자고 선생님이랑 세트도 안 잡고 동아리 활동도 막 안 하고 보고서도 하나도 안 썼어. 이럴 때 마지막으로 갈 게 여러분들 그때 고민하세요. 일반고 기준으로 막 5, 6등급이야. 근데 내 목표는 서영고 서성안이야. 그쵸? 뭐 약대야.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게 올 수능 전략입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님이시라면 대입 전략을, 대입 입시 제도를 어떤 기준으로 바꿀 것이냐. 그쵸? 그 기준은 바로 학교 생활이라는 거. 네? 학교 생활. 모든 전형이 학생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 공감이 가신 분들, 제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제분들한테 꼭 한번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선은 내신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내신이 안 나왔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략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략에서 전혀 희망이 없어. 근데 목표는 서영고 서성안이야. 네, 그럴 때 미친 듯이 진짜 수능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능이 10% 늘어났는데 비율도 늘어났는데 왜 뭔 소리냐? 여러분들 수능이 10%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만 해도 재수한다고 미리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애들만 제가 아이디 하면서 1년에 IDA 이 지금 입시 상담 1년에 몇 명 할 것 같아요? 네. 어설프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애들 만나요. 정말 많은 애들. 네. 제자도 정말 많고요. 재수한다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냐?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서울대에서 학생부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2022학년도에 마지막 끊어야 되거든. 파이널을. 여러분들 현재 예비 고1, 고2, 그 다음에 이제 고3 친구들 제가 했던 전략 먼저 그래도 수시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항상 다양한 활로를 보셔라. 이게 바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쓸데없는 또 잔소리, 네, 꼰대 잔소리 들으시느라 수고했고 꼭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